뭐 짜증나. 자, 470번 봅시다. 470번은 70페이지네. 자, 확률에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 5, 6, 7, 8, 9라고 했을 때 px, k, k, px는 1과 똑같다라고 했었어. 그러면 우리가 다음 3번부터 7까지를 구하는데 안만 봐도 저 k 값을 구해줘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1부터 9까지가 되는데 다음 값이 이제 k가 있어가지고 다음 값이 서로 똑같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px가 1부터 9까지 다 더한 값이 결국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k 때 3부터 7까지를 구하시고 x가 1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k 값에 대해서 다음 값이 다 성립하니까 일단 한번 써보자. 써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봤더니 px는 1은 1 곱하기 px는 1 이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x는 1, x는 1 똑같죠? 다음 2를 한번 대입해볼까? px는 2가 되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px는 2 이런 식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x는 1이죠? x는 1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다음에 또 한 번 대입해서 점점점에서 결국 px가 어디까지 대입하냐면 9까지 대입할 거야. 9까지 이렇게 다 대입하게 된다면 이 값은 9 곱하기 px는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일단 px는 1이 계속 나왔으니까 이 값을 만약에 우리가 a라고 하게 된다면 a라고 한다면 이 값은 바로 a가 될 것이고 이 값은 바로 2a가 될 것이고 점점점에서 이 값이 결국 9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다면 우리가 이제 자, 태연이 말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값은 얼마일까? x가 1부터 9까지 이렇게 변했단 말이야. 이게 모든 x야, 그렇지? 모든 x들을 다 더했는데 그것을 다 확률을 다 더했다는 소리는 이 값이 뭐가 된다? 맞아, 1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1이 되는데 우리가 1부터 9까지 더한 값을 알 수가 있죠? 2분의 9 곱하기 10이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 값이 바로 45a가 되게 될 텐데 45a가 바로 1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따라서 a 값은 바로 45분의 1. 즉 이 값이 바로 뭐냐면 px가 1일 때 이 값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마무리했네. 우리가 구하셨던 저 값은 뭡니까? 3부터 7까지. 3부터 7까지를 말하게 된다면 자, 한번 써보자. px는 3은 뭐야? x는 3 같은 경우는 우리가 3 곱하기 바로 px가 1 이 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이 값이 3 곱하기 45분의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죠? 자, 다음 이렇게 점점점에서 결국 px가 어디까지 더하냐면 7까지를 더한다는 소리니까 이 값은 7 곱하기 px는 1 따라서 이거는 점점점에서 7 곱하기 45분의 1 이 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걸 다 더한 값은 뭐지? 이걸 다 더한 값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 더한 값은 45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거는 살짝 알 수가 됩니다. 계산을 마저 해보면 그 값이 9분의 5가 나온다고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갔을까? 그래서 한번 쭉 날려보니까 이런 사실도 알 수 있는데 이 값을 다 더하면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푸는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다. 자, 475번. 자, 그 옆에 475번도 잠깐 보도록 하죠. 오른쪽 등과 같이 8개 지점 A, B, C, D, E, F, G, H를 이은 오르막이 돼. 지워도 됩니까 이거? 자, 8개 점 A부터 C, D, E, F, G, H 이렇게 하는데 8개 지 중에서 한 점을 인류를 택할 때 택한 지점에 연결된 도로의 개수를 확률변수 x라 따라라고 했으면 다음 값을 구하셔야 해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한지 보니까 1을 넘겨주면 p x가 결국은 4보다 작은 이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표를 한번 작성해보자. 표를 작성한다는 것은 결국은 의미한 점을 택했을 때 연결된 도로의 개수를 말하게 된다는 소리야. 0은 될 수 없죠, 그렇죠? 하나도 될 수 있나? 하나도 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나올 수 있는 최소값은 바로 뭐가 된다? 2부터 2가 됐다는 건 어느 점이냐면 이런 점들 연결된 도로가 두 개죠.
이런 점들 연결된 도로가 두 개다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x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자 여기다 뭘 쓸까? 말해봐. 여기다 쓸 거는 우리가 총 몇 개 점이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점이지. 8개 점. 8분의 하나의 점을 택했다라고 했으니까 8분의 결국 도로의 개수가 이가 되기 여기에 뭘 써야 되는 거야? 요점, 그치? 요점, 또 요점, 또 요점. 몇 개 점 있어요? 여기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8분의 4 이렇게 쓰면 되는 그런 문제가 돼. 이거는 계산이 어렵다고 뭐 그런 거보다도 문제를 이거 만약에 질문했다 무슨 문제 이유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자, 3번. 3개를 만난 점 몇 개가 될까? 3개 만난 점 찾아보니까 3개 만난 점 어디야? 3개? 하나밖에 없나? 그러네. 여기 하나밖에 없네, 그치?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값이 8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4개 만난 점은 어떻죠? 4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하나. 또 하나, 둘, 셋, 넷. 이구나. 그래서 8분의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개 있는 점은 하나의 점밖에 안 남았잖아. 저 B만 5개가 된다고 했으니까 8분의 1이니까. 혹시 내가 잘못 세운지 보려면 가정에 1이 안 되면 너무 문제가 있어. 1 맞죠? 그쵸? 그래서 확률분표를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고 우리가 구하는 값은 결국 px가 4보다 작으니까 2일 때 3일 때를 보여준 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이 말은 4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px가 2일 때랑 더하기 px가 3일 때 이 경우만 남게 될 테니까 말이야. 답은 8분의 5가 되겠다. 무슨 말인지 갈까? 자, 그 한글 어려웠었잖아. 우리 앞에 공부했을 때 선생님 딱 말할게. 통계가 더 쉬워. 통계는 좀 뭔가 기계적으로 푸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통계는 점수를 잘 받은 학생이 많습니다. 쉬우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요. 475번 했고 다음 492번. 492번은 82페이지네. 우리만 시작하는 거 있으면 어떡하지? 그동안 7판 수업 너무 안 했나? 자, 확률별수 x, vx의 최값을 구하시오 문제. 자, 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확률별수 x의 확률분표를 표로 나타내서 다음과 같이 vx의 최값을 구하시오 문제. 근데 우리가 결국 이 ab를 구하지 않고 vx를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자, 전체에 말해봐. 첫 번째 식은 어떤 식이 나올까? 식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a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6분의 1. 이 값이 얼마다? 1이다. 맞아. 이거 둘이 더해서 2분의 1이니까 결국 a 더하기 b가 바로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테고 사실 vx의 최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식 말고는 더 이상 알 수 있는 값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거 vx 어떻게 구하죠? vx 자, 사실은 통계의 가장 핵심이야. 이 단원의 가장 핵심은 바로 vx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지. vx는 바로 x제곱의 평균. 그래서 뭘 뺀다고 했어? 빼기 평균의 제곱.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고 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평균부터 먼저 구해줘야겠네. 평균을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에서 의하면 평균값은 어떻게 구해? 맞죠? 얘랑 싹 다 곱한 거 다 더하는 거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a, 0 곱하기 3분의 1은 0이고 다음 1 곱하기 b, 다음 2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3분의 1. 이 값이 바로 평균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괜찮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구해보자. 얘는 뭐야? 2x제곱. 얘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것은 각각을 제곱해서 곱해주는 거야, 그치? 자, 말해봐. K가 말해볼까? x제곱 평균은 뭐 제곱해서 이랑 곱하는 거야? 뭐 나와? A. 다음? 그렇지. B. 다음? 3분의 2.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이거 더 설명 필요 없죠, 그쵸? 자, 끝이야.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거 A 배가는 10분가 있지,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뭐야, 얘 2분의 1이잖아, 그치? 2분의 1이네. 그럼 이 값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얼마죠? 6분의 7? 그래서 이 값이 6분의 7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려서 계산해 보려보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거를 한 문자에 관해서 바꿀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를 바꿀까? b는 뭐가 돼?
이 값은 2분의 1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대입해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a 그럼 마이너스 2a 더하기 6분의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니? 맞죠? b 대신에 2분의 1 마이너스 a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6분의 5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잘 봐라. 6분의 7 여기다 대입하고 이거 이쪽에다 대입하면 a가 2차 방정식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2차 방정식의 최대값을 구하였으니까 결국 꼭지연좌표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저 한번 계산해봅시다. vx는 어떻게 구해? vx는 결국 똑같이 여기다 대입해보니까 6분의 7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2a 더하기 6분의 5에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뭐요? 4a 제곱 2 곱한 거의 2배 2 곱한 거의 2배니까 이놈이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면서 2 곱한 거의 2배니까 3분의 10a 그치? 3분의 10a가 될 테고 더하기 6분의 7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을 완전지수로 바꿔서 그것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할 수가 있을 테고 최대값 구하는 거죠? 2차 방식. 자, 저 2차 방식의 최대값은 완전지수 만들면 되기만 할 테니까 그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12분의 5가 나온다 맞는 거 그렇죠? 완전지수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그 최대값이 때는 a가 12분의 5일 때 최대값이 6분의 7을 붙는다고 합니다. 네,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6분의 7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얘 봐봐. 이거 어려워? 아니야. 여기서 시킨 대로 그냥 한 거잖아. 시킨 대로 하고 vx가 요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하기에 필요한 저희들의 평균과 x제곱의 평균 이것들을 다 구해서 실제로 대입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다. 됐다. 자, 다음 494번. 그러고 보니까 내일 어버이날이잖아. 그거 준비했습니까? 네. 샀어? 혜진 샀어? 그날 하려고. 그냥 야, 그 아침에 사야지. 그날. 아침에 줘야지 의미가 있지. 왜요? 아침에 부모님 출근하시잖아. 야, 오늘 사, 맞지? 오늘 사서 내일 아침에 꼭 들여왔지? 아니, 싫어하는데. 어? 이런 엄마가 생각을 주는데. 생일 선물? 엄마가 생각을 주는. 야, 아침에 줘야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아니. 생각을 해봐. 선생님, 야, 근데 선생님 꽃 사려고 네. 아까 이렇게 들여봤더니 다 나갔대, 꽃이. 예약해야 되는데. 예약해야 되나 봐. 부자의 효녀들이 그렇게 많아? 선생님. 응? 선생님 꽃 좋아하세요? 선생님한테 꽃 주려고? 아니. 꽃 좋아하는데 왜 물어? 승차의 성공률이 3분의 2, 5분의 4인 두 사람이 승차를 한 번씩 할 때 승부차기를 성공한 사람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우리 표 작성할 때 이거 뭐가 나와? 자, 이거는 지혜한테 한번 물어볼까? 우리 표를 작성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또 이 x가 뭘로 변하는지를 대해서 말해봐야 돼. 자, 이거는 삼각형 나올 수가 없죠. 왜? 최대 두 사람이잖아, 그렇지? 뭐라 쓸까? 감탄이 여기다 뭐라고 쓸까? 승차기를 하잖아, 그렇지? 성공한 사람들의 얼마나 알죠, 그렇죠? 뭐라 써야 돼? 0, 그 다음 1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처음에 시작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승차기에 둘 다 실패할 수가 있을 테니까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를 쓰니까 이제 확실하고요. 사실 통계 같은 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확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성공한 사람이 0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테이 여기다 넣을까? 그렇지. 테이 3분의 1. 3대1? 4분의 잘했어. 3대1 곱하기 5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런지 알죠? 둘 다 실패야. 그래서 이 문제를 판단했을 때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결국은 여기다가 동그라미 둘 다 성공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 X 그 다음에 X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는 XX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사실 아시죠? 그 중에 우리 뭘 써야 돼? 둘 다 실패할 경우가 돼. 이 실패할 경우가 3대1 곱하기 5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일단 써보자. 얘는 뭘 볼까? 얘는 뭐야? 얘는 실패, 얘는 성공이잖아, 그렇지?
실패했으면 얘는 3분의 1. 쟤는 성공했으니까 5분의 4. 얘는 첫 번째 성공했으니까 3분의 2. 두 번째 실패했으니까 5분의 1. 그리고 마지막 얘는 둘 다 성공했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5분의 4가 되는 거죠. 괜찮을까? 자, 그러면 태연이 이건 뭘 쓸까? 여기는 뭘 쓸까? 어디요? 네. 이거 1번, 2번 성공해봐. 1번. 자, 여기 둘 다 성공했으니까 여기 값은 3분의 2 곱하기 5분의 4를 쓰는 게 맞다는 소리가 됩니다. 다음은 여기 한 번 성공했다는 거는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둘이 더한 값을 여기다 써주시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 값이 얼마죠? 15분의 1이죠? 얘는 15분의 8이 된다는 사실이니까 뭐 얘 값은 15분의 얼마죠? 6이 된다는 사실. 다 합치면 1이 돼야 됩니다. 자, 표적상 어렵지 않죠? 그래서 평균가를 쓰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얘랑 얘랑 곱한 값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한 값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한 값이 된다. 그래서 그 답이 얼마니까? 15분의 6에다가 얘나 얘 곱하면 더하기 15분의 16. 그래서 15분의 22가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겠네요. 됐죠? 자, 494번 했고 496번도 잠깐 보죠. 사실 분상성이 제일 짜증나긴 해, 그치? 자, 496번. 하대 적힌 두 수 중 큰 수를 확률별에서 x가 뭐라고 했어? 이거 지워도 되니까? 자, 이번에는 지혜한테 한 번 더 물어보자. 결국 우리가 표를 작성했을 때 표 작성한 거 이렇게 작성하는 거 잘 어렵지 않아요. 자, 문제를 잘 보니까 하대에 적힌 두 수 중 큰 수를 확률별에서 x라고 했었어. 자, 지혜 말해봐. 여기 나올 수 있는 수는 어떤 수가 나올 수 있을까? 0이 나올 수 있을까요? 0 못 나오죠, 그렇죠? 뭐 나와? 1랑 2랑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왜 0은 못 나올까? 어떤 거를 뽑더라도 0이 큰 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의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결국 확률이라는 문제잖아. 자, 그럼 반찬이 이걸 지금 구할 건데 전체 경우는 몇 가지일까? 4씨 2가 된다는 사실 알아. 두 개는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 그렇지? 왜? 0일밖에 없어. 0일, 오로지 0일만이 큰 수가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 한 가지밖에 없다. 2가 됐을 때는 어떨까요? 밑에는 4C가 되는 게 맞아. 그럼 2가 됐을 때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 그럼 3이 됐을 때는? 사실 우리가 확률 구할 때 이걸 다 구할 필요는 없지, 그렇지? 그래서 하나만 막 확신이 든다면 얘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얘를 빼도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3이 쉽죠, 그렇죠? 3을 말해보자. 3이면 3을 무조건 하나 뽑지, 그치? 3을 무조건 하나 뽑고 그 앞에 0하고 1하고 2 아무거나 뽑아도 상관없다는 소리야. 세 가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3이 된다. 성능은 얘는요. 일단 4C가 얼마지? 4, 6, 6가지 아니지. 이게 되겠죠? 얘는 다 합치면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괜찮죠? 그래서 이제 시그마 x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표준 편차인데 이거 vx다 루트만 붙여주면 되잖아. 다시 한번 말해보자. 자, 태연이 vx 어떻게 구한다고? 2 x제곱 빼기 그렇지. 잘했어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니까 이거 해서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계산 문제니까 더 하지 않을게요. 선생님이 이 값을 암산해보니까 평균은 6이 나온다고 합니다. 평균은 6이 되고 어쩔 수 없어. 평균은 6이 되고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까 다음에 평균이 3분의 7이 나오는데 평균이 3분의 7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x제곱 평균은 그 값이 6이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답은 증산이 결국은 증산값이 5분의 5가 나오고 따라서 우리가 원한다고 9분의 5 그렇게 쓰면 안 되고 표준 편차는 3분의 6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표적상에 이제 큰 문제가 됐었다. 자, 500번. 자, 그래서 보니까 어때? 푸는 방법이 다 비슷하지 않아? 그래서 꼭 틀리지 말도록 합시다. 확률 문제가 나오긴 해. 확률 문제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확률이 나오지 않아. 뭐 예전처럼 막 진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돼? 라는 그런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쉽다는 생각해. 자, 1이 적힌 카드가 1장, 2가 적힌 카드가 3장, 2장, 3 적힌 3장.
12점까지 10장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야 이거 총 몇 장이야? 55장. 55장 있죠? 자, 우리 기대값이랑 저는 바로 뭐라고 했었어? 기대값 또는 평균 다 똑같은 말이었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결국 EX가 된다는 소리야. EX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 표만 적시해주면 나머지는 계산 문제가 되겠죠, 그쵸? 자, 나올 수 있는 거 감찰해 말해봐. 뭐뭐 나올 수 있어? 1부터 10까지 나올 수가 있다. 선생님, 근데 이걸 다 계산해요? 다 계산해보니까 조금 귀찮다. 그래서 뭔가 이런 문제들은 규칙성이 있지 않는가 그 규칙성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말해보자. 이미 하는 때 나온 수의 기대값. 자, 1은 한 장 적혀 있고 이거 총 55장 있잖아. 55장 있으니까 이거 55네요. 맞습니까? 지혜가 말해보자. 이거 55네 뭡니까? 1이지. 감찬이 이거는 55분의 2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은 55분의 3 이런 식으로 돼서 점점점에서 55분의 1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EX라는 것은 결국 얼마 돼? EX라는 것은 계산해보니까 EX? 얘랑 얘랑 곱하면 되지. 55분의 밑에는 다 55분의 될 테니까 55분의 결국은 1의 제곱 더하기 2하고 2 곱하는 거죠.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에서 마지막에 12의 제곱까지 더한 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K, 시그마 K 제곱은 얼마죠? 이거는 2만? 2분의 1 했어 혹시? 아니요. 아니지. 아니 그렇지. 6분은 6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잘했어. 따라서 55분의 6값은 10까지니까 6분의 10, 11, 그 다음에 21 이런 식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괜찮죠? 자, 이거 계산하지 말고 6 곱하기 55분의 그리고 나중에 다 약분이 될 거야. 6,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21을 써주게 된다면 왜 2분의 맞죠? 12죠. 약분하면 얼마야? 그래서 그 값이 얼마 나온다고? 7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금방 약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대값은 7이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506번. 이거 하고 우리 이거 사실 그 뒤에 진도가 많이 나온 거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시장기 좀 풀어볼게 이거 하고. 자, 506번. 자, 506번 보니까 확률면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이렇게 떠있을 때 최대값을 구하시면 돼요. 최대값 하니까 아까랑 똑같이 2차 방정식에 꼭 순자표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취해되긴 하네요. 근데 최 똑같은 문제는 우리가 또 산술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분산을 구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분산에다가 나중에 루트만 붙여주면 될 테니까. 자, 이 값은 뭐지? 자, 잘 들었나요? 얘는 이걸 뭐가 됩니까? 4VX. 잘 들었네. 4V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 VX를 구해야 될 텐데 VX 아까도 말했듯이 X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계산해봅시다. 계산하니까 얼마야? 얘는 4 곱하기 가로 얘니까 A 플러스 2네요. A 플러스 2A 빼기 A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무료 이것도 완전 제수 바꾸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자, 그럼 해봅시다. 마이너스 4번을 빼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됐을 텐데 이거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완전 제수 만들어줘야 돼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4분의 1 빼기 4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얼마니?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VX의 최대값을 구하려 했으니까 이거 9야, 그치? 4VX의 최대값은 9가 되지, 그치? 이거에다 루트 씌워주니까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수면 지 같죠? 자,
자, 그래서 3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결국 최대값과 꼭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딱 514번 514번 85페이지네. 한 개의 줄 사이를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B라고 했을 때 X에 대한 방정식 다음에 실근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다음에 평균을 구하시는 문제. 실근의 개수니까 뭐가 떠오르지? 자, 감찬이 실근의 개수에 관한 문제니까 뭐가 떠올라? 한 변씩 맞아. 한 변씩이야. 써자. 우리 항상 이런 거 있잖아. 표를 작성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는 요게 뭐가 들어갈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뭐가 들어가야지? 감사합니다. 실근의 개수. 0, 1, 2. 그렇지 않죠? 이제 실근의 수 0 나올 수 있으니까. 따라서 px는 x 이렇게 쓰고서 이제 0이 나올 때는 보니까 실근의 수가 0개래. 한 배씩 t가 0보다 작을 때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이것은 실근의 개수 0이니까 한 배씩 t는 뭐가 되지? 한 배씩 t는 그 값이 b제곱 마이너스 4c에 의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b제곱 말이야. 이 값이 결국은 0보다 작을 때랑 0일 때랑 0보다 클 때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첫 번째 요거부터 먼저 채우자.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는 실근의 개수가 0개가 나오는 거죠. 여기다 쓸 거예요. 일단 전체적인 주사위를 2번 던졌다는 저 문장 때문에 36분의가 쓸 테고 이걸 만족하는 그런 AB 값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이 말은 뭐야? A제곱이 B제곱보다 작다는 소리가 될 테고 결국은 이거잖아. A가 B보다 작을 때 말이야. A가 B보다 작을 때 몇 가지일까? 선생님, 세우면 되나요? 네, 너희들 좀 생각해봐. 우리 주사를 2번 던지면 이경나 또는 이경나 또는 이경우 이 셋 중에 하나 나오잖아. 야, 그러면 얘가 몇 개일까를 세보게 됐을 때 전체 36개가 있잖아. 그 중에서 같은 경우 6개일 때 그럼 30개 남지겠지. 그리고 그 30개는 A 값보다 B 값보다 둘 중에 하나냐? 정확히 똑같은 개수가 있으니까 이게 몇 개 있어? 15개, 그치? 얘가 바로 15개. 그 다음에 여기는 6개. 여기 또한 15개가 있다는 사실이야. 선생님이 방금 했던 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치? A 값보다 B 값보다 같은 셋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금방금방 채울 수 있다는 거야. 여기가 15가 되고 얘는 36분의 6이 될 것이고 얘는 36분의 15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괜찮죠? 그래서 자 마지막 6번 쟤는 어떻게 구하지? 결국 우리가 구한 3x 플러스 2의 평균은 뭐냐라고 보면 평균은 기대값 익스펙테이션 약자야. 따라서 3x 플러스 2 이것을 구하시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지혜 말해봐. 들었으면 이게 뭔지 알 거야. 이거 어떻게 하죠? 안 들었지 너? 오늘 집에서 꼭 들어. 감사히 말해봐. 3 2x 플러스 2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따라서 우리가 평균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 이번 때 보고서 평균을 바로 구해보니까 평균이 얼마죠? 얼마? 1. 맞아. 평균이 1 나왔다. 평균 1 나왔으니까 우리 원하는 답은 뭐다? 2다. 진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간의 개수를 찾을 수 있다. 얘가 평균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런 거 그냥 1분이면 그냥 바로 외울 수 있어. 그치? 그리고 밑에 있는 확률 찾는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915번. 자, 이것도 한번 해보고 다음에 시단계도 조금 풀어볼게요.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우고 앞에 있는 학생부터 차례대로 1, 2, 3, 4, 5의 번호를 각각 하나씩 부여하려고 한다. 여학생 중에서 앞에 있는 학생의 번호를 확률변수 X로 할까? 앞에 있는 학생부터 1, 2, 3, 4, 5. 여학생 중에서 앞에 있는 학생 번호를 확률변수 X로 하자.
여학생 중에서 여학생만 따져보는 건가? 여학생 중에서 앞에 있는 학생과는 확률을 살펴하자. 그러니까 남 이렇게 쓰면 여학생 중에서 앞에 있는 학생과 여학생끼리 보는 거고 그런 거 같아야지. 자, 근데 생각해보자. 남자 3명하고 여학생 2명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쓴 거야.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닌가? 여학생 중에서 앞에 있는 학생이 보는 확률을 쓰자. 뭔 말이야 이게? 여학생 중에서 앞에 있는 이거네 그치? 여학생 중에서 앞에 있는 학생 보니까 이거 말하는 거구나 그치?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자. 지금 표를 작성할 건데 그러니까 여학생이 이렇게 배울 때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써 있으면 여학생 중에서 앞에 있는 학생 보니까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죠? 좋아요. 야,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번호부터 먼저 한번 볼까? 1 나올 수 있나?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렇죠? 1, 2, 3, 4 나올 수 있어. 5는 나올 수 있을까? 5는 절대 못 나오죠? 여학생이 맨 뒤에 가더라도 여학생 2명이기 때문에 5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확률을 쓸 거야. 자, 확률 쓰는데 1이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볼까? 1이 나왔으면 어떤 배열이 있어야 돼? 여기가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 1이 나왔다. 1이 나왔다는 것은 맨 앞에 무조건 여학생이 있어야 되겠지. 여학생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어때? 뭐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일단 전체 경우 몇 팩이야? 그 경우가 5팩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치? 다음에 하려고 세우니까 만약 5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뭐 써야 될까? 얘는 여학생이 2명 있잖아. 그치? 2명 중에 1명을 여기다 집어넣고 나머지 애들은 뭐 어떻게 배열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치? 자, 생각해봐. 맨 앞에가 여학생이면 이거 1번이 되지. 그치? 1번이 되고 이쪽에 뭐가 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쓸 말은 뭘까? 생각해봐. 어떤 말 써야 돼? 여기다 쓸 말은 결국은 여학생을 먼저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치? 여학생 뽑아서 집어넣는데 이 여학생이 2명이잖아. 그치? 맞아. 이 시를 먼저 쓰고 그 뒤에 뭘 쓸까? 이 시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써? 4팩. 그치? 맞아. 이게 바로 이 시에 곱하기 4팩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좋아요. 그러면 2번, 여학생이 2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는 무조건 남자가 들어가야 돼. 여자가 나오면 안 되지, 그치? 남, 여 쓴 다음에 여기 뭘 써야 돼? 땡, 땡, 땡. 이렇게 돼서 2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쓸까? 500분의 말해봐. 이건 어떻게 쓰지? 남자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여자도 뽑아서 여기 집어넣어야 되지. 맞아. 30 곱하기 20 곱하기 뭐다? 3회. 그 뒤에는 아무렇게나 배열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3회. 괜찮습니까? 이해갔죠? 자, 그럼 세 번째. 3일 때는 어떻게 되지? 이거 무조건 앞에 남자 2명이 있어야 돼. 남남, 그 다음에 여.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좀 3번을 한번 보자. 3번은 어떻게 쓸까 봤더니 500분의 뭐가 돼? 남자 중에서 3명 중에서 2명 뽑아서 배열관리를 되지. 그치? 그래서 3P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지 알죠? 그쵸? 3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여기다 배열해야 되죠. 그치? 여자는 2명 중에서 1명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뭐야? 2페이지잖아. 그치? 응? 아, 이거 왜 P로 쓰냐면 3명 중에서 남아서 2명 뽑았잖아. 근데 여기에다 집어넣을 거지. 그치? 얘 순서가 있잖아. 철수, 민철, 민수철수가 다르니까 말이야. 얘는 왜 여기 사실 필요한 수학이 맞지, 그치? 필요한 수학이 맞는데 사실 3C나 3P이나 다 똑같은 거니까 썼던 거 그냥 맞지? 뽑아서 그걸 집어넣으면 되니까. 근데 무슨 말인가요?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도 한번 계산해보니까 네 번째는 어떻게 돼야 돼? 네
네 번째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여여. 그렇지. 여여. 연세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 써보자. 써보니까 여기 어떻게 써? 500분의 남자 3명 뽑아서 집어넣으니까 3비3이지 그치? 3, 2, 3 곱하기 여자 중에 하나 뽑아서 집어넣으니까 21 괜찮죠? 그리고 이쪽은 1이지 그치? 한 명밖에 안 남았어. 1 이런 식으로 써서 이제 우리가 그 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그럼 이것은 확률 바람지 맞죠? 그쵸? 여자가 어디에 있는지 여자가 첫 번째 숫자 나오려면 그 앞에 무조건 남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위해서 우리가 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 수학이 너무 짜증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니까 그 평균이 2가 나오네. 계산해보면 평균이 2가 나오고 이거 이제 단순히 계산 문제를 계산하시면 돼요. 평균이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2x제곱은 x제곱은 5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해봐. 이 값이 얼마인지 이거 선생님이 계산해줬어. 그럼 vx를 구하시고 v 10x 더하기 7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 헤이 이건 뭐죠? 100 vx. 자, 그래서 답이 100이 나오셨는데 vx가 1인가 봐. 1이 나오셔야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시간 좀 남았는데 저기 좀 잠깐 우리 연습 확률 변수를 안 했잖아. 연습 확률 변수 잠깐 보도록 합시다. 저기 한번 봤지? 14페이지. 14페이지에 연습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하죠. 10분 한번 하실게요. 연습 확률 변수 몇 페이지인데? 74페이지.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게 이제 이상확률 변수가 있었죠? 이상확률 변수. 예를 들어서 주사위 눈의 수나 사람 수 또는 동전의 개수. 그런 것들이 다 이상확률 변수라고 부르는데 연속되지 않은 숫자야. 근데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저번에 말했듯이 뭐 시간이나 무게, 길이 같은 경우는 1cm 다음에 바로 2cm인 거 알잖아. 그치? 뭐 1.1cm가 있을 수도 있고 1.11cm일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변수들을 우리가 이상확률 변수다라고 부른다는 소리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사과의 개수는 이상확률 변수,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연속확률 변수.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자, 연속확률 변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그리고서 생각을 해봐요. 뭘 생각해 볼 거냐면 우리가 이상확률 변수 딱딱 끊어진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를 작성해 주잖아. x가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하지만 시간 같은 경우는 뭐 표를 작성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야, x 쓴 다음에 뭘 쓸 거야? 1 쓴 다음에 1.1 쓸 거야? 1.2, 1.3 이렇게 쓸 거야? 아니잖아. 그렇지? 따라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표를 작성할 수가 좀 약간 애매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표를 작성할 수가 없으면 그것을 평균 구하는 것도 되게 애매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위에 확률 질량함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확률 질량함수는 이상확률 변수를 갖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고 그 밑에 확률 밀도함수가 나오는데 확률 밀도함수는 바로 연속 확률 변수를 함수로 갖는 그런 함수다는 사실을 잘 명심하세요. 맞죠? 이 문장 자체가 나오지는 않아. 확률 밀도 함수의 그런 특징을 한번 봅시다. 확률 밀도 함수는 아까도 말했듯이 표를 작성하기가 되게 애매해서 그래프를 작성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돼.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알파부터 베타의 정답 함수 fx는 세 가지 확률 모두 만족할 때 우리는 그것을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부른다는 식이 돼요.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까지예요. 자, 모든 함수는 항상 양수여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파부터 베타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분의 1이면 알파일 때 2분의 1 확률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작성했어. 함수를 이렇게 작성했다. 그러면 여기일 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확률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무슨 얘기야? 그렇지? 마이너스 50%인데 그런 거 없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거 확률 밀도 함수야? 아니지. 그렇지? 이런 거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값이 항상 다 양수가 돼야 돼. 그 확률은 음수가 될 수 없다는 그 문장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조건이 도형의 넓이는 항상 1이 돼야 돼.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는데 얘가 2고 얘가 2야. 그럼 이 넓이 얼마야? 2지, 그치? 이거 무슨 말이냐면 0부터 1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 가상화 값이 200%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확률은 무조건 100%가 돼야 되지, 그치? 가상화 값이. 따라서 넓이가 2가 되는 거, 이런 거 확률 밀도 돼? 안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확률 밀도 함수 아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확률 같은 경우, 확률 같은 경우에서 A부터 B까지 확률은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다는 문장.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썼는데 이렇게 썼어. 이렇게 쓰고 얘가 2고 얘가 1이다 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양수가 맞잖아, 그치? 0부터 1까지 하면 그치? 모든 양수가 맞고 넓이도 1이 되니까 이것은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도 결국 일종의 함수가 되는데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갔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가정하면 1이라는 사실 잘 명심했으면 바로 문제를 한번 보죠. 요것 좀 잠깐 볼게요. 요거 뭐 어렵진 않은데 다음 함수, 다음 값을 구하시라는 거죠. 우리 이상확률 변수에서 얘를 뭐라고 써? 이상확률 변수였다고 한다면 얘는 p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3개를 구했었잖아, 그치? 하지만 이건 연속 확률 변수니까 3개를 딱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1부터 3까지 여기쯤에 만약에 3이 있다고 했을 때 1부터 3까지 이것의 넓이를 구하시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치? 이 넓이가 바로 1부터 3까지의 그 넓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1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하시라는 문제. 함수식을 먼저 배울까? 함수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fx는 뭐가 됩니까? 4일 때, 야,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돼. 얘들아, 1부터 3까지 구하는 거 알겠는데 이 함수식 어떻게 하지? 6이 잡으로 나와있어? y좌표가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럼 우리 뭘 이용해줘야 돼? 넓이, 넓이가 항상 1이라는 거. 자, 그럼 말해보자. 자, 태현이가 말했으니까 요 y좌표 뭐가 됩니까? 이지? 어? 2요? 2? 선생님 말해봐. 6이는 뭐가 될까요? 이거 점이 y좌표. 뭐가 될까? 1. 이거 1이면 어때? 4 곱하기 1은 거기다 삼각형을 나누기 2의 중이고 2가 되잖아, 넓이. 확률 밀도 함수가 안 되죠, 그쵸? 다시 한번 하자. 지혜, 이게 뭐가 될까? 맞아. 여기는 2분의 1이 돼야지 맞아요. 2분의 1 돼야지만 4 곱하기 2분의 1 나누기 2를 해주면 값이 1이 될 테니까, 그치? 그러면 이거 fx식 구할 수 있다. 왜냐면 이 점의 좌표가 바로 4,2분의 1이 되기 때문이죠. 4,2분의 1. 그러면 이것의 교육은 뭐가 돼? y는 4를 대입했을 때 2분의 1로 하나 됐으니까 8분의 1 x가 될 것이다. 맞습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제 fx를 구할 수가 있을 테고, 자, 얘를 한번 배워보자. 1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에 3이 있다고 했으면 1부터 3까지의 넓이를 구하시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구할까? 1부터 3까지? 이거 선의 꼴 아니야? 그치? 뭐 전체 넓이에서 요 넓이, 요 넓이 빼면 되지만 요게 길이가 뭘까 봤더니 1을 대입했을 때 8을 대입하면 8분의 1이잖아. 맞지? 그리고 사다리 건과 차관에서 사다리 걸 넓이 방식 이용해주려는 거야. 얘는 뭐지? 3 대입하니까 여기는 8분의 3이잖아. 그치? 높이는 얼마야? 있네요. 그치? 그래서 사다리 걸 넓이 방식이 있냐면 결국 P 1 X가 3까지의 그 확률은 결국 윗변 8분의 1 더하기 8분의 3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의 확률 관심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해갔죠? 그래서 답은 2분의 1입니다. 이것도 구할 수 있죠? 2보다 작을 때. 근데 2보다 작은 때니까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아니에요. 네, 2보다 작은 그 넓이 구하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등호가 들어갈 때는 어떻죠? 등호 안 들어갔을 때는 그러면 이거 x가 1일 때인 한 점에서 확률은 뭐가 될까? 그러니까 그 3번 세 번째 걸 할 건데 선생님 등호가 들어간 걸 안 들어간 좀 차이가 있을까 봤을 때 x가 이거 한 여기 정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의 넓이는 얼마야? 0이다 그렇지. 선은 넓이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등호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의미가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목표는 밑에 넓일 거라는 소리니까 삼각형 넓이를 가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잠깐 해야 된다. 상징 한번 할까? 자, 확률일감수에서 단원로 혹시 얘들아 479번 한번 해볼게요. 479번 한번 해볼게요. 이부터 4까지만 정리가 되는 거야. 근데 상수 K값 어쨌든 우리는 넓이 합이 항상 1이 되는 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니까 어떨지 조금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말해보자. 우리는 저 문장에서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알 수가 있어. 보자마자. 선생님 말해봐. K는 양수야 음수야? 당연히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K가 함수라면 어떻게 그려졌을까? 자, 저 그래프는 항상 어디를 지나냐면 x가 1인점을 지나. 1인점은 항상 0일 테니까. 그렇지? 1인점을 지나게 되고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죠? 만약에 이렇게 아래로 그리게 된다면 확률이 음수가 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K값은 자연스럽게 양수한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대충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2부터 4까지만 정의된다는 그 사실이야. 따라서 2일 때 여기까지 그리고 4일 때 여기까지 이 넓이가 항상 뭐가 돼야 된다? 1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자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괜찮죠? 좋아. 야, 그래서 뭐 어떻게 풀는데 이거? 야, 여기 1대입하면 얼마야? 2대입하면 얼마지? 근데? 여기 2K 나오지 않아? 그치? 여기 4대입하면 얼마야? 4대입하면 6K가 나오죠, 그쵸? 6K.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4대입 문제를 풀어서 결국 이 4대입꼴이 넓이가 1이라는 걸 여기서 K가 금방 잡을 수가 있겠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연속 확률 변수를 푸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자, 이거 풀고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풀고 쉴게. 그 밑에 481번 한 문제만 더 풀어봐. 이거 풀고. 그 밑에 확률밀도 한번 찾아봐요. 범위는 -1부터 1까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너희들이 지금부터 그 그래프들을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리고 범위를 체크를 하게 될 텐데 그 범위 내에서 혹시라도 음수인 부분이 있으면 확률밀도 함수 아니고요. 그 넓이가 1을 넘어가도 확률밀도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시죠. 뭐라 했어? 디귿 한번 배워볼까? 디귿을 한번 볼게. 디귿의 함수를 푸는 방법은 일단 이것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일단 사실 알 수가 있고 얘가 1, 얘가 1이다. 괜찮니? 다음 범위에 대해서 보니까 범위가 어디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이렇게 그려졌을 때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여기가 1이 되니까 이것이 된다. 6일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진다는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것의 넓이 말이야. 이거 물지 그치? 높이 또한 2가 되니까 이 넓이가 2가 되잖아.
여기가 1이라는 사실을 유지해야 되니까 다 그려준다. 괜찮죠? 이것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 야 이거 그릴 줄 알지 그치? 넘어가? 경찰도 기억력이 나왔어?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하나 또 갑시다.